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얼마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세부에 비상착륙한 사고가 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있었으면 패닉이 왔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 긴박한 순간에 승무원들이 반말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무지성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제 그래서 또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뉴스 영상이 있어서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대한항공이 세부에서 사고 난 거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나올 테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 숙여, 자세 낮춰, 헤드 다운, 스테이 로우. 어쨌건 머리 숙여, 자세 낮춰, 이것만 계속 반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답답하고, 뭐야 갑자기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네?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말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찰들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찰은 우리나라 경찰 분들보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죠. 왜냐면 범죄자들이 총을 들고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아가서 상대가 범죄자가 아니어도 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경찰이다. 총 버려. 폴리스. put the gun down. 원래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에요. 이게 지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get down. 엎드려. 요즘에는 아예 그냥 freeze. 꼼짝마. 우리말로는 이제 꼼짝마지만 freeze니까 F 발음인데 제가 F 발음이 잘 안 되죠. 더 빠르고 더 직관적이죠.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왜 저렇게 바뀌었을까? 더 빠르고 더 확실하게 이 사람의 무의식의 저 명령어를 때려넣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이 어떤 다른 반항을 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경찰이 왔네? 뭐 경찰이라고? 경찰은 나를 잡아갈 사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긴박한 순간에는 이 사람이 어떠한 말을 듣고 그 말을 해석하고 그 말을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르게 모두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존 방향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존의 순간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했어도 그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더라도 그 상황을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그 상황을 가장 많이 가상으로라도 겪어본 건 승무원들이고 기장이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온 건 빨리 일단 엎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가장 빨리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온 명령어예요. 그럼 저 명령어에는 무슨 원리가 들어가 있느냐? 패턴 인터럽터라는 기술이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는 이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던 그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총을 든 범죄자 입장이면 항상 긴장하고 있죠. 경찰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갑자기 문이 부서지면서 엎드리라고 외치는 사람은 아무래도 예상 밖이란 말이에요. 와서 경찰이다 총 버려 하는 것보다 갑자기 문 부시고 들어오면서 프리즈 이런 명령 딱 얼어버려. 물론 프리즈가 얼어버려라고는 너무 직역이지만 이런 단어를 쓰는 건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패턴 인터럽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예상을 깨는 말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부장님이 나를 맨날 깨. 그때 아유 부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부장님이 예상돼요. 내가 입술을 삐쭉 내물고 그냥 대답 안 하고 일을 해요. 화는 나겠지만 이것도 예상 안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이렇게 입술을 삐쭉 내밀고 대답을 안 하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막 웃으면서 아유 부장님이 일 주니까 오늘 일 아주 잘 되네?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부장님이 당황해요. 그 순간에. 반대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반말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일 맡겨놨냐? 이래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그럼 부장님이 순간적으로 뇌 정지가 와요. 물론 그 뒤에 인간관계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이지만 어쨌건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뇌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 사회적인 의식, 현재의 생각, 표면적인 생각, 인간관계 아니면 그러니까 외적인로 드러나 있는 이 현재 의식이 순간적으로 약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강하게 때려박으면 순간적으로 저 현재 의식이 마비되는 거예요. 뭐야 하고 뇌정지가 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지 않았던 그런 패턴의 어떤 반응을 내 앞에 누군가가 눈앞에서 갑자기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나의 의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정지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뇌에 과부하가 걸려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인식을 할 때도 이거는 눈을 왔다 갔다 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눈알을 아무리 좌우로 굴려도 그렇게 어지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를 찍은 영상을 가지고 좌우로 흔들어 보면 어지러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눈알을 좌우로 굴릴 때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뇌가 처리하지 않아요. 아까 봤던 거를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의식하지만 아까 봤던 거기 때문에 뇌가 처리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다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지러운 거란 말이죠. 단순화시켜서 설명드린 부분은 있는데 어쨌건 이 뇌가 너무 많은 거를 순간적으로 처리하게 만들면 뇌가 순간적으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어떤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했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순간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해봐요. 남자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무조건 겪어봤어요. 입대하면 그렇거든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처음에 이제 훈련소를 들어가면 이제 뒤에서 이제 지인들이 있을 때는 수학여행이랑 차이가 없어요. 근데 지인들이 가고 이제 병사들끼리 남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격한 반응으로 다들 얼어붙게 만든단 말이죠. 이제 자대에 배치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뭔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패턴을 얘네들한테 주면서 그 어떤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을 쓴단 말이에요. 새로운 패턴을 쓴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고 거기에 처음 온 사람들은 처음 느끼는 패턴이니까 그게 이제 그걸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패턴 인터럽트가 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통제의 기술로 쓰이는 거죠. 왜 지금 그럼 현재 의식을 약화시키냐면 현재 의식이 약화된 상태가 되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 사람의 무의식에 때려 박히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인 줄 아세요? 이게 최면의 원리입니다. 최면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소용돌이를 하고 추를 해갖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눈을 보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터불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쓰는데 그 방식에서 이 사람이 점점 트랜스 상태로 빠지게 하잖아요. 현재 의식을 점점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 사람한테 무슨 암시를 걸면 그게 이 사람의 무의식에 때려 박힌다는 거죠. 이건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꽤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을 몰입을 시켜요. 쫙 몰입을 시켜 내 이야기에. 그러면 내가 하는 어떠한 암시가 이 사람한테 더 쉽게 걸립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과 얘기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너무너무나 다 재밌고 다 진실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그게 내 마음에 꽂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턴 인터럽트는 순간적으로 그걸 마비시켜버리기 때문에 일종의 트랜스 상태로 가는 거나 같은 방향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의식이 약해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암시에 더 빠르게 걸리고 더 빨리 그것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엎드리게 되는 거죠. 겟다운하면 그것도 갑자기 평소에 튼튼하던 문이 부서지면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리즈 그러면은 생각하지 못한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 패턴 인터럽트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예상을 깨는 말과 행동은 현재 의식을 약화시킬 정도로 상대한테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자주 쓰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야.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은 피곤한 사람이 되고 이건 넘어서서 상대에게 무례한 사람이 되겠죠. 문장을 다시 보자고요. 이런 비상 상황, 충격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벌써 이거는 패턴이에요. 긴박한 상황의 패턴이야. 그럼 사람들은 그런 긴박한 상황의 패턴에서는 사람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게 돼요. 뭐야? 어떤 사람은 화를 낼 수도 있겠지. 아니 비행기 운전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울고 패닉에 빠져. 엎드리란 말이 안 들려버리는 거지. 진짜 중요한 말은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딱 저건데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만드는 동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 생각해봐요. 경찰이다. 총 버려. 벌써 이렇게 두 문장을 이뤄진 것만으로 경찰이네? 도망갈까? 경찰이네? 맞서 싸울까? 경찰이네? 복종할까? 그 범인의 다양한 행동 패턴이 생겨날 수 있어요.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벌써 그러면 경찰이 위험해져. 이거는 이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승객들이 뭐야 운전 어떻게 했어? 지금 우리 애들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가 얼마를 냈는데 분노하는 사람. 거기서 어느 사람 박차게 일어나. 저 머리 숙여 자세히 낮춰 이런 걸 모르는 저게 말이 안 들려버리니까 그 분노에 휩싸이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낙하산을 찾을 수도 있고 그런 돌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똑같이 행동해 주는 거야. 그 어떤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지 않고 현재 의식이나 이 표면 의식은 저거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 무의식에 저 명령어를 때려 박으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한다고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반복한 승무원들은 정말 잘한 거예요. 톤도 유지했고 굉장히 냉정하게 프로토콜에 따른 거겠죠. 물론 제가 이런 승무원들의 이런 프로토콜을 알진 못하지만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매뉴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승무원의 기지도 아니야 실은. 이거를 굉장히 반복 교육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방식이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 승객들의 무의식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패턴을 깨면서 거기다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때려 박는 메시지를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이 사람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이죠. 표면의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면을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안전을 더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위험 상황이 되면 내 안전벨트 풀고 내 아이를 지키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결국 아이를 해치는 일이 될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그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는 이 사람의 표면 의식을 잠재워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 의식을 싹 빼고 이 사람들 의식에 명령에 따르는 로봇을 딱 넣어놓고 그 로봇이 이 사람들의 동작을 제어하면 가장 안전하겠죠. 그거에 가까운 방식인 거예요.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주변에는 꼭 나쁜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위험했지만 안전한 결과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때 크게 다친 분 없이 그래도 모두가 안전하게 착륙을 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분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잘 노력해줘서 무사히 다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보람이 있네요. 하여튼 결과가 좋은 부분들,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